안녕하세요. 이 작자가 작가가의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하버드대 인생학 명단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선배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책인데요. 이런 두꺼운 내용의 인문학 관련 서적들은 한 번에 완독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한 챕터 또는 두 챕터를 읽어 내려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3강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읽으면서 3장, 4장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한 3개 정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많은 하버드대 출신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성공한 이유.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는 단어와 인생의 의미라는 단어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가수분이 뭐 돈, 큰 집, 빠른 차, 뭐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너무 아니라고 한 성공을 나는 2, 30년 동안 지금도 쫓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데? 그거를 찾는데 어떻게 어, 이거를 찾았다는 거지?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책장을 한 장 넘기게 되면 이게 이제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고통이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와닿던 구절이 프랑스의 사상가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꼭 흐린 낮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거듭되는 상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상처는 곧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밑줄을 2개를 그어놨습니다. 상처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갔다는 표시라는 곳에 밑줄을 그어뒀는데 밑줄을 긋고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무에 표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 나무의 입장에 한번 된다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게 됐어요. 조금 엉뚱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나무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 우리도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쇼펜하우어 책이었나? 니체 책이었나? 아무튼 이런 철학 도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품격, 인간의 품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살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 어쩐지 저 지역 출신이었구나. 저 지역 사람들은 대개가 그래. 혹은 내가 저 성씨를 쓰는 사람 치고 고집이 없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을 함께 조심하면서 어, 살아간다면 조금 더 본인에게 편한 삶이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겼을 때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버드대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으면 남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뎌라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겪었지?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다산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골삼천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복숭아뼈에 구멍이 3개가 날 정도로 오랫동안 앉아서 집필 활동을 하셨었다는 내용이에요. 음, 실제로 그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산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또 생각이 나면서 생각해 보면 그 기원전 6세기인가요? 그 노자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장자의 사상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세옹지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NRMK 박사의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죠. 그 성공과 실패가 한 방에 있답니다. 쾌락과 고통이 결국은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즐거움을 쫓는다고 해서 계속 그 즐거움이 연속될 수도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어, 저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경우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되새긴다면 고통의 시간들이 조금은 어, 곧 다가올 기쁨의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저는 사실은 책을 좀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 어, 지나고 나서 내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책에 이제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싯돌이라는 단어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내용은 대체로 그래요. 성공 스토리는 고난이 성장의 촉진제이자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자고로 부싯돌은 세게 부딪힐수록 더욱 찬란한 불꽃을 만드는 법이다라는 문장인데 실제로 그 우리들이 부싯돌이 아닐까? 그리고 고난이나 고통, 슬픔이나 좌절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이름의 부싯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과 부딪혔을 때 불꽃이 튀죠. 그런데 한 번의 불꽃으로 이제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부딪히다 보면 결국에는 불이 옮겨 붙죠. 불꽃을 튀우기 위해서 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 힘들었지만 성공에까지 도달했었던 일본의 큰 기업의 뭐 대표님이라든지 미국의 리즈머리라는 그 분이 계셨나 봐요.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으로도 출간이 됐고 노숙자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이야기로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음, 아직까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저는 포커스를 그 제가 와닿는 문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특히 그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명심하라라고 한 부분 다음에 뛰어난 내가 되고 싶다면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러니 있는 힘껏 고통을 소화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참아라라는 내용인데 이런 뻔한 얘기 누가 못할까 싶은데 실제로 그 제가 부싯돌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의 문장으로 이 챕터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통이라는 부싯돌과 강하게 부딪혀 그 불꽃으로 여름밤 광안대교 하늘을 수놓는 폭죽처럼 스스로 반짝이는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해 봤어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죠. 남들과 상향 비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내용에서 실패를 이겨내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하루 힘드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명한 작가님께서 책을 읽고 본인만의 문장으로 재창조해서 이런 기록으로 남겨라 라는 부분에서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달이 됐다면 도서 추천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검색을 하시다가 이 영상을 만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셔가지고 관련 영상들 계속 뜨게끔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실행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조금 꾸준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쯤에 이 영상이 공개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제가 영상 만들 때, 그때 공개할 때 다시 또 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